안녕하세요. 입시 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고3 여름방학 이후부터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달은요, 생기부 분석을 통해서 자소서 항목별 소재를 정한 다음 작성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소서가 1차를 뚫을 수 있는 기회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 얼만큼 나를 잘 드러낼 소재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재를 찾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여태까지 내가 한 활동 중에서 대학에서 그 과에 어울리는 가장 눈에 띌 만한 심화된 활동들을 소재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정시까지 갈 건지, 최저만 맞출 건지, 아니면 최저가 없는 학종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수능 공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집중력과 체력을 안배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긴 마라톤, 정말 덥고 또 남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또 여행도 가고 또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11월까지 가야 하는 이 긴 마라톤에서 집중적으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준비를 하실 때요, 영어는 단어와 어휘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문제 푸는 데에 집중하지만 단어와 어휘를 꾸준하게 암기하고 리셋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70분을 정해서 기출을 꾸준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영어를 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영어를 그냥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효자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번 수능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수능 최저를 맞추고 싶다면 끝까지 기출을 반복해서 꾸준하게 영어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학은요, 킬러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내가 준킬러 정도까지만 풀 건지 아니면 킬러 준킬러를 빼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맞게끔 연습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급대별로 학생이 최저를 맞춰야 된다면 아니면 수학은 최저에서 조금 배제를 한다면 수학의 힘을 좀 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학 확통 선택에서는 사실 2등급 이상 받기가 좀 어려운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수학에서 어디까지 내가 집중해서 풀 것이냐, 준비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정시까지 갈 거면 당연히 킬러 문제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 좋고 보험을 확실하게 들었다면, 교과로 들었다면 이 최저에 어떤 식으로 과목에 안배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과목을 다 잘 볼 수 있는 최상위권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특별히 내가 약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어는요, 지금 갈수록 국어가 어려워지고요. 접하지 않은 지문들이 점점점 어렵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점점 업될 것이고요. 지문 길이가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도요,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다양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언매도 마찬가지로 최근 경향이 언매도 지문이 긴 상황에서 문법을 많이 이렇게 초이스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긴 것에 그리고 또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유형의 또는 소재의 지문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설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조금 이러는 것까지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심리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수능이 1교시가 제일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게끔 느껴집니다. 긴장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미리 하시고요. 국어가 지금 신경향으로, 신유형으로 굉장히 많은 시험 형태조차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나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에 정말 모의고사 준비를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시까지 가야 할 때는 친구들은 한 과목이라도 처지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네 가지 영역에 다 똑같이 안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약대가 또 신설이 되고 또 이 문이과 통합으로 사실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이거는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의고사를 아무리 집중을 해도 현역이 통계적으로 수능을 잘 보는 확률이 낮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문이과 통합의 약대 신설 때문에 지금 현역이 사실 수능을 잘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월 달은요, 자소서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정말 최고의 난이도로 나의 개성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전공적 합성과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셔야 되고요. 자소서를 마무리하면 이제 원서 사이트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에다 이제 입력을 하실 때 글자 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타나 아니면 글자가 가끔 튕겨서 계산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출력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작업을 거치셔야 되고요. 자소서를 보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고치게 됩니다. 혼자서 고치면 부족한 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뭐 선배나 아니면 지인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지인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를 고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라인이 마무리돼야 돼서요. 상담을 통해서 이 원서 라인 마무리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1차가 일단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학교 선배들 입결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사설기관을 이용도 많이 하시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전국 데이터, 사실 대학을 간다는 거는요,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 내가 쓰는 학과에 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을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인풋 대 아웃풋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년 입결을 수시로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수만이라던가 아니면 대교협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작년 입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비교과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합격을 했는지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원한 학교에 자료들을 모으셔서 최종적으로 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진학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진학사 활용을 하실 때는 보통 내 성적을 놓고요. 그 다음에 모의 지원을 통해서 작년 대비 나 정도의 이 내신이 어느 정도의 합격권에 들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특히 교과 전형은 굉장히 합격 예측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권 대학 일수로 또 의치한 약수 또 교대 이렇게 내신을 생기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이 진학사의 모의 지원 그 등수라던가 내 앞에 이제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 이제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1차 정도는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시에서 대부분은 진학사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상위권 대학, 또 교과 전형, 그리고 또 교대나 뭐 의치한 약수, 그러니까 성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형에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그 원서 지원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서가 다 마감이 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거기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학생 중에 내가 3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1차가 가능할 것이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싼 그 고가의 쿠폰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가장 저렴한 것을 사용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학추를 학교에서 몇 개를 준지 확인하신 다음에 아마 계약을 하면 학추를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에 무슨 전형에 어떠한 그 학과에 뭐 학교장 추천을 받을 것인지 직윤을 쓸 것인지 학과는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고등학교 중에서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를 쓸 거면 뭐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어떠한 그 학교 내의 내부 규정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가 학교에서 카드를 몇 장을 주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장 내가 쓰고 싶은 학교에 학주나 직윤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는요, 그 내부에서 정한 룰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 학원위의 심의를 받아서 회의를 거쳐서 자료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기준 조건을. 그리고 그 학교 홈페이지라던가 학교 알림이 서비스 같은 데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제 확인이 되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기준으로 그 성적순인 건지 아니면 비교과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은미체도 성적으로 변환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식인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2번 점수 들어간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교회장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되면서 유리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기준을 반드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에 몰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에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능에 필요한 과목들은 물론 수업에 선생님들이 이제 순두특강 풀게 하시거나 또 자습을 주는 교과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그 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을 얼만큼 공부할 것인지 시간 활용을 미리 정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다 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진짜 준비를 계획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원서 접수하는 9월이 왔는데요. 원서 접수는 신중하게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학종에서는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와 자소서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작년 입결 대비 합격 가능성이 있다면 원서는 제 생각에는 접수 순서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첫날 일단 접수를 하시고요. 나머지 뭐 교과 전형이라던가 경쟁률을 좀 체크해야 되는 과들은 마지막 날 원서를 접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대학에서 경쟁률 오픈을요. 하루에 3번 하거나 2번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뭐 9시, 10시, 12시, 3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지막 날은 3시나 2시에 하지 않고 12시가 마지막인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12시에 체크를 하시고 시간,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하시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한 2, 3시에는 마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모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수능 미만 중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소서 쓰느라 아니면 여름에 이제 덥고 그래서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구모를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능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현역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 구모 성적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원서를 정말 마무리를 정말 그 마지막 보험을 꼭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능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장소에 불문하고 그 어떤 분위기에서도 학교에 진짜 학생들이 뭐 이때쯤 되면 실기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또 많이 안 나오고요. 또 미리 그 대학을 또 포기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이 또 그 굉장히 공부에 집중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응하셔야 되고요. 원서를 마감한 이후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경쟁률 때문에 그 과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대학을 넣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수능 공부에 지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다 보면 뭐 선생님과의 어떠한 상담에서나 아니면 직윤카드나 아니면 뭐 학추를 주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내가 3년 동안 바랬던 학과를 나보다 내신 좋은 친구가 마지막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라도 멘탈 관리 확실하게 하시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수능에만 올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처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큰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인 어떠한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0월 달은요, 모의고사 최종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10월 모의고사는 이제 학생들끼리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쉽게 내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 한 3년 통계를 내봤을 때 10월 모의고사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체력을 유지해서 체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금지하셔야 되고요. 그게 뭐 음식이든 약이든 아니면 뭐 운동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공부 패턴을 뭐 시도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비추하고요. 무조건 기존에 하던 대로 개념 정리와 문풀을 통해서 수능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수능 시간표를 일과를 잡아서 그대로 공부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개념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문풀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교사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막상 와서 막 너무나 자기가 공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수능 전날까지도 뭔가를 또 많이 막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공부해온 자신을 믿고 개념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어떤 개념 위주의 문제풀이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복장은 최대한 편하게, 도시락은 평소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면접 준비가 11월에 또 필요한 대학들도 있죠. 그래서 수능적 면접이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면접 준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많고 또 업로드만 하면 그냥 만점을 주는 학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 전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어떠한 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멘탈 관리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고요. 불안한 마음을 잡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수능 날 숙면을 취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잠을 잘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또한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쟁률, 주변 합격자 공부 안 하는 분위기를 무시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11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수능 날도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도 기존에 내 했던 학습 방법과 먹었던 것들 또 영양제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3 학생들 여름방학부터 어떤 식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됐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고3 학생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